SNC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이죠. 지금 신규 상장에서 3연타가 터지고 있습니다. 앞에 G2G 바이오, 그리고 어저께 삼양, 그리고 오늘 SNC스까지 해서 3연타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서 좀 시작하자마자 원래 이제 올라오는 것도 올라 들어온 건데요. 이제 다시 또 추가로 또 10%쭉 뻗어서 10%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크게 오른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가 좀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장대 양봉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저점 대비로는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그러니까 이제 상장 첫날에 이제 가격 폭이 제한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제 착시 현상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조금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선 이 종목의 섹터 앞에 이제 G2G 같은 경우도 섹터가 굉장히 좋은 섹터빨이 끝내주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섹터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섹터빨 지금 현재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죠.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그 중에서도 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MRO 솔루션, 그렇죠? 해군, 유지, 보수,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것만 해도 지금 눈이 번쩍 뜨이죠. 근데 요거 앞에 든 것처럼 이 솔루션이라고 붙어 있는 쪽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슨 솔루션 이렇게 붙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뻥튀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법칙에 예외는 있어요. 모든 법칙에 예외는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뻥튀기는 아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선 분야의 솔루션을 다루는 기업이 상장된 종목이 있죠. 여기서 이제 경쟁사 비교를 뭘로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세진중공업하고 한라 IMS,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죠. 현대마린솔루션, 세진중공업하고 한라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를 하면 좀 비싸요. 많이 비싸게 됩니다. 실적의 추이라든가 어느 쪽을 보게 된다면 사실 좀 비싸게 돼요. 자,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12개월 PR 19배고요. 19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기자재야. 기자재, 기타 블록, 데크하우스, LPG 탱크, 기자재 솔루션이 아니죠. 기자재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라 IMS를 들어가 보게 되면, 자, 한라 IMS입니다. 한라 IMS는 PR이 지금 주가 신고가 들어와서도 12개월 PR이 10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여기는 저평가 종목이죠. 계측기 제조업체 다르죠? 계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SNC스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마린솔루션, 자,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저 앞쪽에서부터 여러 번 분석해 드리고 다른 종목도 어제까지도 이 기업이 등장한 적이 있죠. 빵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눌려 들어왔다 대한조선을 다루면서 어저께 현대마린솔루션 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 분야 똑같은 업종 조선이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 솔루션 달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솔루션이죠. 조선 분야의 솔루션 요거를 다루는 기업.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이제 HD 현대계라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과 등치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현대마린솔루션은 올해 기준으로 2조, 내년에 2조 4천억, 이익이 4,600억,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8조나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하고 지금 SNC스를 수평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제 덩치가 차이가 지금 너무 나게 되는데요. 현대마린솔루션은 코스피의 대형주고, SNC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흐름 보게 되면 이제 현대마린솔루션하고 이제 그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는 저 앞쪽에서부터 제가 상장 전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대마린솔루션도 뻥튀기가 전혀 없었던 기업으로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뻥튀기 없다. 이 기업 정도로 그러면 이건 뻥튀기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래서 요 상황 가지고 이제 그대로 비교를 해서 드렸습니다. 1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개선이 시작돼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그룹들이 개선되는 거 1조 3천, 1조 4천, 1조 7천, 2조 4천, 2조 7천에서 약 10% 조금 넘게 연평균으로 친다면 2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SNC스 쪽을 보게 된다 그러면 SNC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MRO 솔루션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걸어 놓긴 했는데 이제 밸류체인에서 보는 지금 밸류체인의 핵심은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MRO 밸류체인의 핵심 주잖아요. 삼성중공업은 거기서 지금 좀 비껴나 있는 기업입니까? 삼성중공업이 MRO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쪽에서 시작된 기업이라 이제 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침투를 못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1,400억에서 1,100억, 1,200억. 그래서 2023년에 오히려 후퇴해서 1,000억까지 후퇴를 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돌아오는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이 SNC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선 앞서 다른 쪽에 이 대부분 기계나 조선이나 이런 쪽의 분야들 같은 경우 뻥튀기가 잘 안 나온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솔루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뻥튀기는 없다 쪽으로 봅니다. 실적에 뻥튀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에 뻥튀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실적에서 뻥튀기가 이렇게 이런 흐름 같으면 이게 당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애초에 이런 데서 마사지를 해요. 아니면 작년도 같은데 여기서 마사지라든가 혹은 이번 분기 실적이라서 마사지 하는데 이게 그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까지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318억 매도에 37억 3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은 요거 하나 있죠. 순익 쪽에서 이제 뭔가 변동 요소가 있어서 다른 쪽에는 대부분 다 이제 영업이익에서 모자라는 형태인데 작년만 이쪽에서 이제 변동 요인에서 가지고 순익이 조금 높습니다. 요 정도 하나 마사지한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37억이 나와 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1분기가 대부분 실적이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좋죠. 그래서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 높게 올려서 잡아주도록 하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뭐 대략 한 170억, 180억에서 2022년 수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제 문제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 수준에 이제 상장되기 전에 뻥튀기니까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나온다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준으로 계산해보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이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45 23배 정도 되네요. 23배. 그러니까 23배 PR 수준이 23배 수준이 됩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이 PR이 26배가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조선주들이 웬만하면 세진중공업이 20배가 안 돼서 저평가라는 소리니까 한라 MS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저평가 종목인 거죠. 상당한 저평가. 세진중공업이 이거 가지고도 저평가로 추천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제 신고가 올라 들어가고 합니다만 이 밑에 쪽에서 그래서 세진중공업 얘 저평가 줍니다. 그러고 이거 들어가 가지고요. 실제로 들어가죠. 제가 수익도 내고 그래서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싸다라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기업이라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마린솔루션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현대마린솔루션이 26배니까요. SNC에서는 현대마린솔루션에서 이제 모기업이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MRO스 쪽에서도 조금 약고, 그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피 간의 프리미엄이죠. 멀티플이 수치가 차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23배 정도라 그러면 현대마린과 같은 조선 솔루션 기업으로는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 기업에게는 적절한 수준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 자체가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첫날인 이 수치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조선주들하고 같이 움직여 간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차트에서 붙은 것처럼 이제 조선주들 쪽은 대부분이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겠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가들 다 때려 팔아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고가주들 다 때려 파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전부 다 깨는 상태. 그래서 조선이 대부분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높았던 이게 주가가 고점 대비로 이렇게 10% 이상 눌려진 상태에서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쪽 위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8배 수준까지 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 SNC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위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모멘텀 가지고 다시 또 뻥뻥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실 필요 없고 어저께 지금 대한조선에서도 그렇고 어제 상장된 종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이었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라인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 요 구간이 되게 되는데 이제 상장 초기 같은 경우는 38선 이하쯤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2선입니다. 2선 아래쪽에서 예를 들면 눌려 들어온 흐름 쭉 들어가면 어제 삼양이 그랬었죠. 삼양컴텍. 자, 어제 앞쪽에 시가쪽에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밑에 쭉 밀려 들어오거든요. 어제 저가가 14,50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저점을 잡았던 게 14,800원에서 저점을 잡았었고요. 그러면 14,500원과 800원이라는 라인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어제 이제 시초가 쪽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시초가에서 이제 크게 떨어졌던 가격 여기서 잡아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38선 구간.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별 볼 일이 없는 종목이냐? 섹터 때에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주 고평가가 되지 않았다든가, 섹터가 굉장히 강하든가, 이슈가 강하든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처럼 이슈가 강한 형태의 종목이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쪽에서도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규 상장주를 거의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추천을 드리고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죠. 지금 얘기가 조금 틀려져 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 첫날에도 꽤 많이 나왔네요. 오버행 물량들이 있죠. 오버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적게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 쪽에서도 이 정도 급 되는 라인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조선 같은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종목이 이제 앞쪽에는 이제 현대마린솔루션하고 지금 얘는 이제 두 개의 종목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현대마린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이제 최근에 같이 상장됐던 대한조선도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요선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은 다시 돌아 들어가는 형태에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글쎄요. 요게 지금 다시 저희까지 올라 들어갈 저 위로 지금 앞에 있던 종목 대한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의 슈팅이 가능하겠느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얘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지금 이게 든 거 23배라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23배. 이 23배라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앞져 있는 망가져 있는 다른 종목들, 시작 같은 면서 첫 두들겨 맞고 박살나는, 흔히 비난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존 상장 종목하고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상장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는 상장보다 한참 더 비쌉니다. 그죠? 심하게는 동종기업이 똑같은 기업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기업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5배, 6배 더 비싸게 상장이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표주급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걔는 시가총액 1,500억을 하고 있는데 걔보다 훨씬 못한 종목이 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액 5천억에서 상장이 되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죠. 뻔하죠. 그래? 그래서 6개월 후에 보면 상장 첫날 대비 마이너스 90%, 80%가 있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요 케이스 쪽 같은 경우는 그 뻥튀기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적절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이 저가에서 다시 올라 들어온 흐름을 보이거나 대한조선 같은 경우 올라 들어가거나 이런 흐름들, 혹은 최근에 뭐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삼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G2G 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가자 삼양도 바로 말려서 들어가 버리고 말고 올라 들어가 버리는 흐름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 상장주 강세주들 요쪽 라인하고 같이 보게 된다라면 걔들이 올라 들어가면 얘도 올라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체계하면 걔들이 눌려 들어오는 흐름 보인다면 얘도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들어오면 사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저가 밸류션 아래에서 내려오게 될 경우에도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처음 제가 언뜻 창을 열어봤을 때는 좀 비싸게 상장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자, 새로 등장한 종목, 연타 3연타로 종목을 뭐 빵빵빵 센 거로 그냥 연달아 뭐 거래소에서 작성하셨나봐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장중에 이렇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 대한조선 같은 종목들 어저께 미리 체크를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체크를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 시세하라고 그래서 뚝 떨어져 있는 종목들, 혹은 이 틈새를 뚫고 지금 계속해서 약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짝 만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내려 들어갔다가 돌아 들어갈 것이다. 어저께 이미 예측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빡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제 지수가 지금 0.08까지 코스피 조금 전에 빡 떨어졌던 거, 코스피 200은 벌써 플러스로 돌았고요. 상승 종목의 수도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1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상승 종목 400개대에서 지금 800개대까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확 늘어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수치를 보니까 9시 30분에 상승 종목 양시장 합계 상승 종목 수가 437개였습니다. 자, 9시 56분 있고요. 아직 30분이 채 안 됐죠? 현재 양쪽 양시장 상승 종목 합계가 864개, 864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지금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뒤에서부터 따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요런 거 이제 오르고에서 최고 전문가분들이 쫙쫙 다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천재투자TV. 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 각자 특기가 다른 여러분들이 재료 매매, 테마 매매, 세력 매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 수익률 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직접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냥 뭐 어느 분이 잘하는 분인지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 투자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분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어렵죠. 이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어차피 공짜니까요. 다 들어가세요. 24분 쫙 다 들어간 다음에 이 중에서 나하고 안 맞아 하는 분만 제거하시면 돼요. 나는 코인 안 하는데 그러면 코인 전문가 2분 있거든요. 그럼 그 2분 빼고 나는 제 중장기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중장기 빼버리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 두뇌에서 저 큰 종목들 이런 거 뭐 하라냐 그런 거. 빠르게 그냥 당일에 쇼부 치고 싶다. 그럼 뭐 저와 같은 사람들도 빼버리고요. 코끼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거 정반대로 좀 초대형주들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여기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형주라고 못 가는 시장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 보세요. 하나, 오션, 두산 에너빌, 뭐 현대로템 지금 대형주들 날아가는 거 숱하게 보셨잖아요. 대형주들 가지고 아주 편하게 수익 낼 수도 있는 시장이죠. 여러분 전략에 따라서 상향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